안녕하세요. 광주시립미술관은 2025년 국내외 기관 협력전 형상의 울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 형상의 울림은 아름다운 작품이 주는 감동과 어떠한 감정적 영향을 뜻합니다. 특히 전시를 통해 여백, 색채, 점, 선, 면, 형태, 명암 등 회화 속 총체적인 시각 요소가 주는 감동을 창작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품이 전시까지 도달된 여정 속 작가의 조형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는 총 3가지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상화와 단색화에서 보이는 정중동의 명상적 공간인 수행, 붓질과 반복, 사유의 행위. 두 번째로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으면서 독자적인 형태와 기호 표현 규칙을 통해 한국 현대 회화만이 가진 조형성을 강조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형식, 기호와 조형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세 번째로 작가의 조형 언어로 재구성한 자연을 소개하는 감각적이고 시적인 공간, 자연을 응축한 내면의 감각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회화 1,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엄선하여 이들이 보여주는 추상적 화면에서 보이는 창작 행위의 사색적 흔적, 도상적 아름다움, 독창적으로 표현된 자연의 모습 등 다양한 형상에서 나오는 고유한 미적 울림을 소개합니다. 수행 섹션은 미술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는 명상의 형태, 깊은 심상에서 떠오르는 내면의 형태를 소개합니다. 이 섹션은 준비 과정과 붓질의 행위와 그 일련의 모든 시간까지 작품 일부로 압축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반복하여 그린 형태부터 심사숙고하여 그어낸 형태, 여백과 조응하는 한 점의 필획 등 수행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형상들을 통해 초월적이고 명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정제된 형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접하며 회화가 주는 공간과의 조화, 사색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그리고 캔버스에 올려진 물감의 물성을 탐구한 정상화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박서보는 묘법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연작은 1960년대 말기부터 1970년대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초기 작업은 의도하지 않는 무심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손이 가는 대로 붓과 연필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그재그 형태가 보이는 중기, 점차 질서 있고 균질한 화면 표현이 보이는 후기 작업까지 그는 긋거나 그리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필선과 재료와의 상호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글쓰기에서 착안한 묘법은 드로잉의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지로 바탕을 만들어 그것이 굳기 전에 연필로 선을 반복적으로 그려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은 종이에 지나간 연필 자국과 종이에 남은 흔적과 이것들이 한데 뭉친 자국이 자유롭거나 규칙적인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 박서보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일정하고 정돈된 선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절제미가 강조된 작가의 완숙한 표현법을 볼 수 있습니다. 윤형근의 작품은 위아래로 반복되는 긴 붓질이 특징입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박서보, 정상화와 같이 단색화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청색 중심의 색면 배치를 주로 사용했었고 점차 다색이나 검정 등 다른 색채와 여백을 화면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화면에 배치된 수직의 긴 색면과 화폭의 여백으로 구성된 간결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천 위에 반복하여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번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반복된 붓질로 그린 흔적과 여백의 대비를 통해 마치 수묵화에서 보이는 선염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킵니다. 윤형근은 종종 작품에 활용한 색채를 제목으로 붙여 어떠한 도상적 맥락 대신 색채에 쓰이는 안료 자체가 회화 자체로서 인식되도록 합니다. 그의 작업은 그리는 행위 과정과 그 흔적이 중첩되어 남기는 화면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보는 이가 그림 속 맥락과 상징을 읽는 대신 최소한의 요소만 남은 정제된 그림 자체에 몰입하도록 합니다. 일본 모노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우화는 캔버스나 종이에 유체, 광물 안료 등을 사용하는 서양 화법을 구사하지만 표현의 근간은 서예에서 비롯되는 선적인 필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료를 붓에 묻혀 짙은 색에서 옅게 사라질 때까지 농담이 드러나는 점찍기 또는 선긋기를 활용하여 여백에 공존하는 잔상과 같은 붓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필법의 운용 중심의 작업은 1970년대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연작, 1980년대 바람 연작, 1990년대 조응 연작, 2000년대 대화 연작 순으로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작업은 규칙성과 일관된 반복 행위가 드러나는 명상적이고 수행적인 작업이었다면, 1980년대는 다소 붓질이 뭉개지듯 변하며 자유롭게 그어져 있는 붓질의 그리기 행위가 강조된 작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작업은 더 간략하게 배치된 한 개의 점 또는 점들을 통해 형상과 여백, 그리고 그림과 공간의 관계를 중점으로 둡니다. 단색화 작가로 알려진 정상화는 활동 초기 구상회화를 시도했으나 1970년대부터 자신만의 추상화 표현법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격자 무늬를 연상시키는 안료에 겹쳐있는 모습은 작가가 직조와 같은 형태로 쌓아올리는 기법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징크 물감, 규조토를 약 4mm 내외 두께로 발라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 캔버스 천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 가로, 세로로 주름을 만드는 듯 접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형 균열이 생겨나고 작은 사각형 모양의 파편을 떼어내 그 속에 아크릴릭 물감 등을 채우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마치 도자기의 삼간기법이 떠오르는 그의 작업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섬세하고 미묘한 색층의 차이를 만들어 화면에 전진과 후퇴가 계속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행자가 같은 과정을 계속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행을 통해 불필요한 잡념을 덜어내는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물감 자체의 물성이 주는 반짝임과 색채의 미묘한 차이만이 남게 되어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느껴지는 화면이 연출됩니다. 형식 섹션은 작가만의 조형 언어와 규칙으로 창작된 기호, 각종 형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만의 표현법을 시도하고 완성해 나가는 작가의 예술 정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품 속에 암시된 한국의 전통적인 형태나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모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접하면서 한국 현대 회화만이 주는 도상적 특징을 탐구해온 작가들의 여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섹션은 이성자와 김창렬이 반복적 조형 방식으로 구축한 상징적 도상부터 정창섭이 종이의 물성을 바탕으로 조형 방법론을 확장하며 끊임없이 재구성한 화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실험을 선보입니다. 김창렬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물방울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방울 연작 이전 그는 앵포르멜의 영향이 보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서예의 필획과 같이 선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추상회화 작업을 제작했었는데, 이후 그는 1970년대 초
첫 물방울 그림을 프랑스에서 선보인 뒤부터 타계할 때까지 자신을 대표하는 물방울 연작을 제작했습니다. 김창렬은 보조적인 회화 장치였던 물방울을 그림의 주제로 끌어와 그것의 영롱함이 여백 또는 배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독특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처음 그가 물방울을 그릴 때는 그것의 배치와 응집 상태 등을 중점으로 두었으나 1975년부터 신문지 위에 그려 문자와 물방울이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마대 등의 바탕 위에 한자나 필획을 등장시키고 거기에 물방울을 그려 넣어 독특한 조화 양상을 지닌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조부에게 한자를 배웠던 그가 회귀 연작을 제작했던 점을 보면 순간적 자연물인 물방울에 기록수단인 문자를 결합하면서 영속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억의 시각화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성자는 프랑스 유학 시기인 1950년대에는 구상회화를 주로 제작하였고 추상미술을 시작했을 때는 경쾌하고 빠른 붓질로 물감이 붓에 의해 휘둘러지는 흔적이 보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붓질이 주는 표현주의적 작업보다 기하학적이고 정제된 형상을 시도했는데 당시 작업은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던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여성과 대지 작업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1970년대 귀국 후 그는 도시, 점과 선, 동양과 서양 등을 주제로 하면서 점차 우주, 자연과 같이 포괄적으로 확장된 주제가 드러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성자는 자신의 작업에서 음과 양, 적색과 청색, 동양과 서양 등 대립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원 형태의 도상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그의 작품에서 원은 모든 것의 시작을 상징하기도 하며 동시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할을 합니다. 전시에 출품된 극지로 가는 길 연작은 프랑스에서 극지를 거쳐야 갈 수 있었던 한국을 뜻하며 비행기에서 보이는 풍경을 작가만의 원과 기하학적 상징 체계를 사용해 추상화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한지라는 재료의 특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자체를 작품 주제로 삼은 정창섭은 1960년대까지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아 추상적인 유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후 작품의 한국적인 정서, 동양적인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는 1970년대부터 한지에 매료되어 그것을 소재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1970년대는 한지를 콜라주하거나 캔버스에 붙인 한지 위에 수묵 표현을 더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종이 작업인 닭 연작이 등장하며 한지를 직접 만들어 완성된 형태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그는 캔버스에 물로 풀어낸 한지 섬유를 펴 바르고 그것을 손으로 반죽하여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 농도, 섬유의 길이, 손으로 가공하는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정형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1990년대부터 말년까지 한지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채색을 추가하고 표면에 사각형을 만들거나 평평하게 한 묵고 연작을 제작하며 이를 통해 한지로 된 평면에서 사색적이고 명생적인 순간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자연 섹션은 작가 삶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기호화된 자연과 각종 형태를 통해 고향의 모습이나 한국의 풍경을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 독창적으로 재해석된 자연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면서 잔잔한 수면이 일어나듯 보는 이로 하여금 기억을 반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섹션은 실제 하는 자연의 형태에서 작가가 느낀 아름다움을 미술이란 조형 언어로 새롭게 번역하여 이를 전달하고자 그린 작품을 보여줍니다.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진 반추상화된 한국의 자연을 표현한 김종학,
이대원, 전영님의 작품은 화면 자체의 화려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속에 함축된 각종 도상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의 파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종학은 설악산을 주제로 다양한 꽃과 나무, 새와 곤충 등을 표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는 초기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아 뜨거운 추상화 형식으로 격렬한 붓질을 통해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시로 작품 603, Work 603은 메마른 인체와 같은 형상과 무채색으로 거칠게 붓질한 표면이 드러나는데 당시 한국의 격변기 사회의 불안을 느끼는 개인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설악산으로 작업실을 옮겼으며 이때부터 그의 작업을 대표하는 풍부한 색채로 표현된 설악의 자연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이 본 설악산의 활력 넘치고 정감 있는 모습을 자유롭고 대담한 붓질로 화면 가득 채워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형을 답습하고 묘사하는 방법 대신 자신이 바라본 자연에서 받은 영감과 인상을 감각적인 색채로 그려 거기서 느낀 충만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대원은 고향 파주의 농원, 과수원, 산, 들, 꽃과 나무, 연못과 같은 친근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천착했습니다. 법대를 입학했었지만 화가가 되길 열망했던 그는 1957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 원근법과 명암법과 같은 서양화 표현법을 학생 시절부터 접한 그는 거기에 동양화, 한국화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제작을 위해 애썼습니다. 일찍이 한국 공예품, 민화의 미감에 관심이 있던 이대원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화면에 표현되도록 전통 서예와 청나라 판화 화보인 계자 원화전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1970년대부터 파묵법을 바탕으로 전묘법이 연상되는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계절감을 표현했던 그는 후기로 갈수록 추상 형태에 가까워지는 자연물과 풍경을 그렸습니다. 늘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이대원은 작품을 통해 고향과 화가로서의 삶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도록 화면 가득한 색채와 율동감 있는 붓질을 보여줍니다. 전영님은 고향 통영에서 활동하면서 오방색과 청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향토적 이미지를 추상화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활동 초기 1950년대는 새나 꽃 등의 사물을 재분할하여 재구성한 독자적인 추상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1980년대부터 민족성에 관심을 두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문양을 곁들이는 방식과 함께 그만의 추상화 방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민화, 불교 회화, 민속품, 통영과 부산의 풍경 등의 소재를 구체적인 외형을 재현하지 않고 생면으로 나눈 기하학적이면서 자유로운 추상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도자기 그림, 입체적 회화로 제작된 정물 등 다방면으로 시도하였는데 이는 작가의 도자기 공방 회사 근무 경험과 민속품에 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님의 작품은 자연물이 완전하게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문양이나 새, 기호 등 향토적인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전통 미의식 표현을 위한 그의 노력이 반영된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형상의 울림, 기호와 행위의 아름다움을 통해 한국 현대회화 거장들의 작품 속 형상이 지닌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소개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한국 회화 거장들의 작품 속 형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사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요와 관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